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흰머리는 늘고 주름은 깊어지고, 아, 이제 나도 다 늙었구나. 이대로 시들어가는 건가 하고 말이죠. 은퇴하고 나니 찾아오는 건 허무함 뿐이고 몸 여기저기 쑤시는 걸 보니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00년을 넘게 살고도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늙는다는 건 낡아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증명한 산증인. 오늘은 김영석 교수님의 100세 일기를 통해 늙지 않는 마음과 건강한 노후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60대인 지금이 얼마나 가슴 벅찬 시작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흔히들 인생의 전성기를 30대나 40대라고 생각하죠. 체력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활발할 때니까요. 하지만 김영석 교수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십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 사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저도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식들 다 키워 독립시키고 직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도 한 발 물러나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지금 60대 아니겠습니까? 제 주변에도 안타까운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자마자 난 이제 할 일 다 했다라며 소파에 누워 TV 리모컨만 잡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 배는 나오고 다리 근육은 빠지고 무엇보다 눈빛이 흐릿해졌어요. 반면 은퇴 후에 평소 배우고 싶었던 목공을 배우러 다니는 형님은 오히려 10년은 더 젊어 보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늙어서 노는 게 아니라 놀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라고요. 아무런 목적 없이 편안함만 찾다 보면 우리 뇌는 이제 쉴 때구나 하고 기능을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수님은 일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꼭 돈을 버는 직업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활동이든 취미생활이든 공부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무언가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야 살아납니다. 특히 뇌 세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가질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해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실제로 김영석 교수님은 100세가 넘어서도 신문 칼럼을 쓰고 강연을 다니십니다.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독서입니다. 나이 들어 눈도 침침한데 무슨 독서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야말로 뇌를 위한 최고의 보약입니다. 책을 읽으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들이 내 경험과 만나 지혜가 됩니다. 꼭 어려운 책일 필요는 없습니다. 소설책도 좋고 수필집도 좋습니다. 하루 20분이라도 글자를 읽고 생각하는 습관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만 건강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지옥이면 사는 게 고통이죠. 나이 들수록 옹졸해지고 화가 많아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김영석 교수님은 장수의 비결로 용서를 꼽습니다. 마음의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내 가슴에 뜨거운 석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대의는 건 나 자신이죠. 며느리가 서운하게 했나요? 친구가 배신했나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평안을 위해 놓아주세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 몸의 혈액순환도 비로소 원활해집니다. 제 이웃에 사는 김씨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시동생과 유산 문제로 30년을 의절하고 사셨는데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먼저 전화를 거셨답니다.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나니 3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더래요. 신기하게도 그 뒤로 항암 치료 효과도 좋아졌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미움은 우리를 늙게 하고 용서와 사랑은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합니다. 오늘 밤 마음에 걸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용서해보세요.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친구가 바로 고독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바쁘고 텅 빈 집에 혼자 있을 때 밀려오는 외로움, 참 견디기 힘들죠. 하지만 김영석 교수님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외로움이 사람을 찾게 만드는 결핍이라면 고독은 나 자신과 대화하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사색하고
일기를 쓰고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내면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노인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품이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정신적인 이야기만 해서 지루하셨나요? 교수님의 실질적인 건강 비결도 빠뜨릴 수 없죠. 바로 절제입니다. 교수님은 평생 과식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80% 정도 찼다 싶으면 숟가락을 놓는 용기. 이게 100년을 버티는 위장의 힘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소화효소도 줄어들잖아요. 입이 즐거우면 몸이 괴롭고 입이 조금 심심해야 몸이 가볍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밥 한 숟가락만 덜어내보세요. 그 작은 차이가 1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60세가 넘으면 인생을 정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영석 교수님은 60세야말로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하십니다. 계란을 생각해보세요. 껍질을 남이 깨주면 프라이가 되지만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됩니다. 사회가 정해준 정년이라는 껍질을 깨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의미를 두는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60세부터 75세까지의 15년. 여러분은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이 황금기를 가장 아름답게 보내는 방법은 바로 주는 삶입니다. 젊을 때는 내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신없어서 움켜쥐기 바빴잖아요. 이제는 조금씩 손을 펴보세요. 거창한 기부가 아닙니다. 동네 놀이터 청소를 하거나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거나 힘들어하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것. 내가 사회에 무언가 줄 수 있다는 그 느낌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정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받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주는 기쁨은 영원하다는 사실, 어르신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떠납니다. 교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신다고 해요. 잘 살았다는 것은 내가 떠난 뒤에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하며 미소 짓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고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내일 떠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랑하며 보내세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은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백세 철학자가 증명해 보였듯이 여러분의 인생 황금기는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늙었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배우고, 일하고,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날들 중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